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배우자의 종류에 따라서 세금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인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배우자는 배우자지 배우자가 종류가 있다는 얘기냐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민법과 세법에 이 배우자의 종류를 몇 가지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배우자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 민법은 법률혼만을 인정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법률혼만 인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혼인신고를 한 그 배우자에게만 주는 특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 효과가 있어요. 그게 제일 큰 게 이제 상속이죠. 그러니까 법률혼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배우자 상속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을 사실혼 관계자라고 하죠. 근데 이런 사람도 재산분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법률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혼한 배우자인데요. 이혼했는데 무슨 배우자냐? 그러니까 전 배우자가 되겠죠. 근데 세법은 이혼한 배우자를 배우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따져보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중혼 배우자인데, 중혼 배우자라는 것은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데 이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운 배우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을 핀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상 법률혼 배우자와는 별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헤어졌어요. 별거 생활을 하는데 이혼 신고를 못했어요. 또는 안 했거나, 그리고 새로운 사람과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경우는 중혼 배우자인데요. 이런 중혼 배우자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경우에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배우자 형태를 좀 봤는데요. 좀 각각의 경우를 가지고 한번 이 세금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법률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이죠.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 배우자는 세법상 세대를 구성을 해요. 1세대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1세대 뭐 1주택이라든지 1세대 뭐 임대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세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에서 배우자는 반드시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할 때도, 종부세는 원래 개인별 과세예요. 세대별 과세가 아니라 개인별 과세이긴 한데,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에게 공제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 공제는 고령자 공제와 그 다음에 장기보유 공제로서 세금의 거의 80%까지 공제를 해줘요. 그런데 그때도 1세대 1주택자에게만 그 혜택을 준다는 거죠. 개인별 과세이긴 하지만 부부가 각각 한 채씩 갖고 있다면 이 1세대 1주택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때 배우자는 세대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배우자가 증여세에서는 당연히 6억까지는 비과세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산 분할을 할 때는 증여세가 과세가 안 됩니다. 이런 제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상속세인데요. 상속세의 경우에는 원래 배우자 공제가 그러니까 배우자 공제는 무조건 최저가 5억이에요. 최저가 5억입니다. 5억. 그리고 최고가 30억이에요. 그래서 최저 5억과 최고 30억 그 사이에서 법정 상속 지분 내에 내가 받은 금액입니다. 이게 조금 복잡할 텐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볼게요. 지금 재산이 35억이 상속 재산이 있다고 치고요. 이게 배우자하고 그 다음에 자녀 1과 자녀 2에서 3명이 상속인이에요. 그렇다면 상속 지분은 이 세 사람인데 여기 1.5고 이게 1이고 1이니까 사실 여기는 3.5분의 1.5가 되고요. 여기는 3.5분의 1, 또 3.5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상속재산은 요게 15억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10억이 될 것이고 여기도 10억이 이렇게 될 거예요. 예. 요게 법정상속 지분이에요. 요게 법정상속.
이럴 때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은 15억이잖아요. 15억인데 법정 상속 지분만 받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배우자가 덜 받을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배우자가 이것을 20억을 받았다. 20억을 받으면 20억을 다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법정 상속 지분 한도로 공제해 주니까 15억만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10억만 받았다. 그러면 법정 상속 지분에서 실제 받은 거니까 10억만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상속 공제는 법정 상속 지분 내에 법정 상속 지분 가액을 다 받았을 때 최고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할 때도 1주택자는 과세가 안 되죠. 근데 2주택자부터 과세가 되는데 이때 2주택자 판단할 때도 배우자는 세대별로 그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양도세와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그 다음에 주택임대소득세 등에서 이런 식으로 배우자로 해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 배우자가 아니죠. 이혼을 하면 배우자가 아닙니다. 이혼을 하면 법률혼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배우자가 아니죠. 배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법상 세대를 구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대를 구성하는 양도세와 종부세에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그러니까 세대 구성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증여세도 배우자 공제 못 받죠. 상속세도 당연히 못 받죠. 예, 부동산 임대 주택임대소득세도 당연히 과세가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X인데 유일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문제, 즉 양도세 계산할 때의 이 세대 구성, 이때는 이혼을 했더라도 법률상 이혼했지만 이혼한 이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을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에 포함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했지만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혼이 가짜 이혼일 수도 있고요. 진짜 이혼이라 할지라도 그 이후에 다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동일세대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좀 논란이 되기도 하고 쟁점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혼한 전 배우자를 세대를 판단할 때 동일 세대로 보는 배우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제도는 유일하게 양도소득세에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혼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다면. 상속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공제를 할 수가 없죠. 또 물론 뭐 상속할 때는 유언이나 증여로 상속을 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공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이제 사실혼 배우자인데요.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세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인정을 해요. 근데 세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법에서 유일하게 인정해 주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에서 형성된 공동재산을 분할한다면 이거는 재산분할, 민법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해당이 되기도 뿐만 아니라 증여세법에서도 여기에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혼도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겠죠. 조금 전에 법률혼 배우자의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데 실제로는 법률혼이지만 실제로는 별거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혼 상태죠. 사실상 별거 이혼 상태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도 세법은 또 민법은 다 그 법률혼 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떨어져 살아도요.
이 사실혼은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는 그 민법상 해석이 좀 필요한데, 사실혼이 되려고 하면 그냥 동거만 하는 것으로는 사실혼이 아니고요. 주변 인척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상 이 사람들이 혼인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정도의 그런 관계가 돼야만 사실혼이지, 동거만 한다고 해서 사실혼 관계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인 제가 자세히 설명할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실혼 배우자는 세법상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어디서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증여세 과세할 때만큼은 이 사실혼 배우자가 이 사실혼 관계를 청산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했을 때 이 재산 분할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거를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원인데요. 중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혼 배우자가 이혼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별거하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인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배우자를 만나서 산단 말이죠. 이런 걸 우리는 중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나라 법에서 보호하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이렇게 사실혼 관계처럼 이렇게 살더라도 원래의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혼 관계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남이에요. 세법상으로 완전히 남이기 때문에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배우자와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 이혼을 하고 나서 따로 떨어져 사는 게 아니고요. 바로 사실혼 관계로 다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은 했지만 사실혼 관계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 과연 이 이혼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건데, 여기서도 양도소득세에서도 이 이혼이 이렇게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는 이혼이 가짜든 진짜든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이거는 이혼 이후에 사실혼 관계가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배우자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 이혼 자체가 가짜 이혼, 가장이혼, 위장이혼이라고 하죠. 이런 이혼이라고 하면 그 이혼이 가짜가 되는 것이죠. 사실상 이 가짜 이혼이라는 것과 진짜 이혼이라는 것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혼을 했다는데 이걸 어떻게 가짜 이혼이냐 하는, 이렇게 네가 국세청에서 이렇게 주장하느냐라고 하면 사실 국세청 직원이 이거를 입증할 방법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짜 이혼을 따질 때는 이혼에 이르게 된 동기와 이혼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같이 살고 상황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가짜 이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것을 판단하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의 종류에 따라서 4가지 배우자에 따른 각각의 세금의 문제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혼과 관련해서 조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